신사 여러분, 혹시 격렬한 절정의 순간이 곧 폭발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우선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단 일주일 만에 마치 말라버린 전객의 흐름이 다시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만 명의 남성들과 함께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극복하고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50세 이상 남성에게 매우 흔하지만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바로 건조한 오르가즘, 즉 쾌감은 있지만 전객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전립선, 고환, 그리고 신경계에서 보내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남성으로서의 본능을 잃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눕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따라 하신다면 값비싼 약이나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부작용도 피하면서 마치 말라버린 물줄기를 다시 채우듯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약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 충분합니다. 더불어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실수들은 여러분의 전객을 서서히 말라가게 하고 성기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공유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힘이 되어줄 뿐 아니라 여러분처럼 묵묵히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지난 40년 동안 저는 약 없이, 비용 없이도 충분히 효과적인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몸속 공장을 다시 작동시키고 마치 말라버린 전객의 흐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봅시다.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습관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교차 좌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전립선과 골반 혈관을 위한 일종의 운동입니다. 먼저 엉덩이를 담글 수 있을 만큼 큰 태아 2개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즉 온탕 수준의 물을 담고 다른 하나는 약 15도에서 20도 사이의 시원한 물을 담습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3분간 편안히 앉은 후 차가운 물에 1분간 담그는 것을 3-5회 반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차가운 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따뜻한 물로 확장된 혈관이 차가운 물로 수축되며 골반 깊숙이까지 혈액이 강하게 펌핑되고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유발 물질이 씻겨 나갑니다. 다음은 누구나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동작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음부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남성 생식 건강과 관련된 모든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교차 지점입니다. 잠자기 전에 손바닥이 아닌 부드러운 손가락 끝으로 피아노를 두드리듯 통통통 가볍게 약 1분 동안 100회 정도 두드려 주세요.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잠든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두드려 깨우는 듯한 리듬감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애와 생식기 사이에 끊어졌던 정보 전달 경로를 다시 연결하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3번째 습관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정을 하지 않는 자위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급하게 하고 목표는 단지 사정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경계를 과부하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과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정이 목적이 아니라 자극 과정에서 느껴지는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정에 다다르기 직전, 즉 곧 사정할 것 같은 그 느낌,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직전에 모든 자극을 멈추세요. 그런 다음 깊게 숨을 쉬고 그 고조된 감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는 오직 사정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던 뇌를 재교육하여 자극 과정의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에 다시 집중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엔진을 과열시키지 않고 서서히 워밍업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아침 야외 운동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냥 걷기만 하지 마세요. 아침 햇빛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인 비타민 D를 피부를 통해 유일하게 생성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팔다리를 흔들며 걷고 오전 10시 이전에 최소 15분 이상 햇볕을 쬐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파트나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만난다면 그것을 최고의 운동 기구라고 생각하세요.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에 의지하지 말고 체중을 뒤꿈치에 실은 후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올라가세요. 이 하체 운동은 골반으로 혈액을 밀어주는 가장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올바른 식사입니다.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력을 높이는 데 귀중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 5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굴, 호박씨, 바나나, 삶은 달걀, 그리고 두유입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섭취하도록 하세요. 굴은 아연의 왕, 호박씨는 마그네슘의 왕입니다. 바나나는 혈액순환을 돕고 달걀과 두유는 전객의 재료가 되는 고급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잔과 바나나를 함께 드세요. 점심에는 삶은 달걀 한두 개를 먹고 저녁 식사에는 굴이나 볶은 호박씨를 추가하세요. 이 5가지 보석이 말라버린 여러분의 물줄기를 다시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온냉욕, 가벼운 운동, 그리고 몇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몸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객은 고환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몸을 하나의 주스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환은 정자를 만드는 과수원과 같고 정자는 주 원료입니다. 이 정자들은 2개의 가공기계인 정낭과 전립선으로 보내집니다. 정낭은 정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당분을 더하고 전립선은 정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효소와 산 등 다양한 조미료를 더합니다. 이 2가지 액체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성된 전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정이라는 과정은 이 주스가 강한 압력으로 밖으로 분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한때는 리듬감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이 전객 공장이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부 기계들의 노후화, 즉 정낭과 전립선의 기능 저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이 기관들은 점차 피로해지고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정비가 필요해집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전객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원료 부족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공장을 하나의 생산 라인이라고 보면 남성 호르몬은 이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가 약해지면 시스템 전체가 느슨해지고 작동이 느려지며 때로는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객 생산 역시 예전처럼 규칙적이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 즉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은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처럼 우리 몸 전체에 에너지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선들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공장의 모든 작동이 함께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장은 신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지속되면 신경계는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우선시하고 생식과 같은 비필수적인 활동과의 연결을 차단해버립니다. 그 결과 쾌감을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공장 전체가 동면 모드로 전환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노년 남성 건강 분야에서 평생을 바친 유명한 노인의학 전문가 최정수 박사와 나눈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나이가 들면 사정이 안 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 문제를 넘어 전립선, 혈관, 호르몬, 신경계 등
남성 건강 전반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전립선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간절히 보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행 사정입니다. 이는 절정에 도달했을 때 전객이 앞으로 분사되지 않고 방광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신경 손상 때문일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나 전립선 수술을 받은 적 있는 분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요도와 방광의 괄약근이 제대로 협응하지 못할 경우 흐름이 엇나가 전객이 정상적으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습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습관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7세의 김 씨는 한때 공무원이었고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원칙적인 분으로 건강에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병원에는 거의 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우울한 표정과 지친 눈빛,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가까이 할 때 여전히 흥분은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2-3번 반복되니까 식은땀이 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제가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내에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가오면 자는 척, 피곤한 척 했죠. 밤새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마주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인터넷부터 민간요법까지 수많은 정보를 뒤지고 남성에게 좋다는 건강기능식품과 한약들을 사서 먹어봤지만 결과는 더 피곤하고 몸만 불편해졌을 뿐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포기한 듯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남성으로서의 삶은 영원히 끝났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건조한 오르가즘이라는 슬픔을 대표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흥분은 여전히 느끼지만 더 이상 전객이 나오지 않는 이 현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거의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만 그런 줄 알고 조용히 고통을 견디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내려놓고 새롭고도 가볍고 실행 가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친 눈빛을 한 그 공무원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군데가 과부하 상태일 뿐이고 다시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깨우기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값비싼 약이나 수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도 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은 5가지 생활 속 습관을 전했습니다. 단 하루하루 조금의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는 약간 웃으며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미 온갖 약을 써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의사는 바로 선생님의 몸입니다. 저는 그 의사가 다시 깨어나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한 달 동안만 진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빛은 밝아졌고 자세는 더 당당해졌으며 무엇보다도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했습니다. 2주쯤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약간이었지만 분명히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양도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정말 오랜만에 예전처럼 온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사정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성 생식 시스템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우리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습관이 어떻게 몸의 활력을 깨우고 메말랐던 전객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명확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나누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혼란스럽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익숙한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죠. 내가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순한 방법들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실망을 겪어왔거나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심리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더 가볍고 더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가 더 빨리 회복하느냐를 겨루는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몇 번의 실천이나 며칠 만에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몸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나는 아직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믿음이 있어야 싹이 트듯이 말입니다. 몸의 변화는 그 다음 따라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몸과 함께 걷기로 결정할 때 변화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벽은 인터넷의 달콤한 광고들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만 검색하면 수많은 정력 강화제, 기적의 민간 요법,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바로 좋아진다. 는 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 없는 말뿐이며 일부는 간이나 신장에 해를 끼치거나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위험까지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에 돈과 믿음을 걸지 마십시오. 가장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회복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건 단지 여러분의 꾸준함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남성들이 가장 크게 마주하는 장애물은 아내의 시선일 것입니다.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많은 남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내가 그 사실을 눈치챌까 두려워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거나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아픈 질문들이 자리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남자로 생각해 줄까? 날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많은 부부 상담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육체를 가진 남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진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신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당신 곁에 있는 여성과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사실 많이 속상하고 자신감도 떨어졌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아. 다시 건강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당신이 곁에서 응원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 단지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내의 눈빛은 달라질 것입니다. 슬픔이나 연민이 아닌 존중과 진정한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회복 여정의 동반자, 응원자, 그리고 가장 헌신적인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감각회복 운동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 남성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김 선생님, 기억나시죠? 얼마 전 그분이 아내와 함께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쑥스러워하면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 그는 활짝 웃고 있었고 누가 봐도 쉴과 7세라는 나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지 사전 기능만 회복되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점차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마치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서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유럽 순례길이라는 큰 도전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만성 전립선염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65세 남성입니다. 그는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 배뇨 불편감, 그리고 사전 기능 상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온냉 좌욕과 회음부 두드리기를 꾸준히 할 것을 권했고 몇 가지 의학적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염증 조직이 해소되어 전립선 기능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그는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끈질기던 통증이 절반 이상 사라졌고 이전에 막힌 듯한 느낌도 거의 없어졌다고요. 그는 농담 삼아 선생님이 알려주신 간단한 운동이 100만 원짜리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방법들은 단순히 한 가지 증상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체는 서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골반 혈류가 좋아지면 전객뿐 아니라 전립선도 건강해지고 방광 기능도 향상되며 심지어 허리 통증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좋은 습관을 길러보세요. 잊고 지냈던 몸의 회복력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쾌감의 진짜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객이 나와야만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하지만 매우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쾌감을 느끼는 곳은 생식기가 아닙니다. 바로 뇌입니다. 음경은 단지 신호를 전달하는 기관일 뿐 쾌감을 느끼고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중심은 바로 여러분의 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반응이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더욱 섬세하고 깊고 충만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쾌감 조절 훈련은 단순히 조류를 막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접촉 하나하나의 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상대방의 피부가 스쳐가는 감촉, 숨결이 교차하는 순간, 심장 박동과 따뜻하고 익숙한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렇게 집중할 때 쾌감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가옵니다. 짧고 강렬한 것이 아니라 길고 깊고 온전한 경험으로 변합니다. 나이는 성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쾌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섬세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그런 세계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민감한 부위는 허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귀 사이, 바로 여러분의 뇌에 있습니다. 그곳이 깨어날 때 쾌감은 단지 육체적 순간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함께 연결해주는 깊이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로 이 이야기를 남성분들께 나누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마디 진심을 담아 여성분들께, 특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조용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나중에 다시 보게 될 아내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말라버린 물줄기 문제는 남성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그 해답의 열쇠는 의사인 제 손이 아닌 늘 남편 곁을 지켜주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편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낀다면 말수가 줄고 스킨십을 피하거나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책망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요즘 당신 이상해 혹은 안쓰럽다. 같은 말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남편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성의 자존감은 매우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 아픔에 무심코 상처를 더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판단 없는 공감과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때때로 내가 슬픈 건 당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야 라는 부드러운 한마디만으로도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난 항상 여기에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가 가장 기다려온 말일 수 있습니다. 이해심과 더불어 육체적인 친밀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남편이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적 없는 부드러운 접촉, 예를 들면 함께 욕조에 몸을 담그기, 하루의 끝에 서로 마사지해주기, 혹은 그냥 옆에 나란히 누워 말없이 꼭 안아주는 것.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대체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더 이상 평가받는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면 서서히 압박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내의 다정함과 현명한 사랑 방식이야말로 남편이 다시 자신감 넘치는 남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남성 생식기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립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대부분을 생성하는 핵심 기관이며 이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뒤따르는 공장 전체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관리는 병이 생긴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첫 번째 습관은 익힌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세포 손상을 막고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익혀야 체내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볶는 것처럼 간단한 요리가 사실은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자연의 명약인 셈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단순하지만 오해받기 쉬운 정기적인 사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정객을 아껴야 정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정객이 오랜 시간 쌓여 있으면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의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골반적인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항문 주변 근육을 살짝 조였다가 몇 초 유지한 후 천천히 이완시키는 동작을 통해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고 전립선 근육을 강화시키며 배뇨 기능과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동작들이 남성의 건강을 100세까지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말라버린 물줄기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이야기이며 사랑의 이야기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부가 함께 걷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낸다면 단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연결, 감정, 존중, 그리고 열정까지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치유 여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말 못할 고통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신체적 회복과 정서적 회복, 그리고 배우자와의 연결을 도와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혈류를 개선하고 감각을 회복하며 전립선을 보호하고 자연적인 활력을 되살리는 운동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이 아닌 건강한 습관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토마토를 먹고 매일 밤 회음부를 100번 마사지하며 제가 소개한 모든 운동을 완벽하게 따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이미 자신이 끝났다고 믿고 있다면 몸은 절대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행동보다 우리가 믿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믿음을 자신에게 다시 주기 시작하기만 하면 뇌는 몸 전체를 서서히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기,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 소변을 참는 습관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쁜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의 뿌리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요. 반대로 그저 의자에서 일어나 햇볕 아래 걸어보고 바나나 하나를 먹고 두유 한 잔을 마시고 깊이 숨을 쉬고 거울 앞에서 미소 한번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는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몇 살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마주 보며 나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걸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대답이 이해라면 간단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내 몸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짧은 한 줄이지만 아주 강한 다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같은 아픔을 조용히 견디고 있는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비뇨기과 전문의 김소연은 앞으로도 이 여정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길 바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또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들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매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닌 놀라운 회복력을 믿습니다.